이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우리 역사를 만든 가장 빛나는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지난 편 우리는 남성 중심 사회의 편견과 백제, 고구려의 거센 압박, 내부 반란인 비담의 난 속에서도 뛰어난 지혜로 신라를 지켜낸 선덕여왕의 위대한 통치를 보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자신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두 명의 영웅을 등용하여 신라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 고구려, 백제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 역사의 모든 자원과 전략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한 인물이 자신의 삶 자체를 나라의 운명에 던지고 삼국 통일 전쟁의 성공적인 항해를 설계한 최고의 전략가로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신라 역사상 가장 냉철하고 주도면밀했던 외교관이자 정치가, 그리고 왕,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제에 대한 피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 강대국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결국 오랜 수건이었던 삼국 통일의 초석을 확고히 다진 김춘추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와 그의 외교적 통찰력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우리 역사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비수이자 나당동맹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었던 김춘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7세기 전반 신라 왕실은 선덕여왕 제위 말기,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 그리고 내부 진골 귀족들 사이의 갈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신라 왕실의 중요한 한 인물이 자신의 삶 자체를 국가의 운명에 던졌으니 그가 바로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이 될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자 진평왕의 조카로 성골 출신이었으나 진평왕의 왕자 후계 단절로 진덕여왕 때에 이르러 진골로 강등되었습니다. 김춘추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642년에 발생했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맹공하여 서쪽 방어선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대야성 성주 김품석의 아내인 고타소가 백제군에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고타소는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사위 김품석 역시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김춘추에게 백제에 대한 피 맺힌 깊은 원한과 복수심을 심어주었고 그의 남은 삶을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에 바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춘추는 대야성 참변 이후 백제에 대한 복수와 신라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천군 만마와 같은 김유신과 손을 잡고 난국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 관계까지 맺으며 신라 정치와 군사 세력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김춘추는 먼저 가장 강력한 국가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구려 보장왕 앞에서 백제의 침략을 막아줄 것을 간청했지만 당시 고구려의 망리지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은 오히려 신라가 되찾은 중령 등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김춘추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김춘추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는 연개소문에게 다시 설득을 시도했고 고구려 탈출을 위해 계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고구려에서 탈출한 김춘추는 이제 당나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고구려 국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당나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648년 김춘추는 당 태종이 제위하던 당나라에 건너가 천자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정중한 자세로 당 태종 앞에 섰습니다. 김춘추의 탁월한 외교술과 설득력은 당 태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 태종은 오랫동안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며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를 이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공략할 수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춘추의 활약 덕분에 결국 신라와 당나라는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동맹은 신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외교적 성공이었고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초석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외교적 업적을 바탕으로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에 걸쳐 신라 왕실의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654년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김춘추는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골 출신이 아닌 진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신라 왕위 계승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 무열왕은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백제 멸망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유신과 함께 나당 연합군을 이끌고 백제로 진격하여 660년 계백 장군이 결사적으로 마가선 황산벌 전투 끝에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딸의 피 맺힌 원한을 갚은 순간이자 삼국 통일의 첫 번째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순간이었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백제 멸망 이후 661년에 승하했습니다. 그는 왕위 재위 기간 약 7년 동안 백제 멸망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외교적 통찰력과 전략적 결단은 신라를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고구려 정벌까지 보지 못하고 승하했지만 그가 닦아놓은 나당 동맹 체제는 그의 아들 문무왕과 김유신에 의해 고구려 멸망과 나당 전쟁 승리로 이어지며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은 개인적인 비극을 국가적인 대업으로 승화시킨 불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라 백성들에게 혼란 속에서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천년 신라 역사의 가장 빛나는 외교관이자 삼국 통일의 위대한 설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설계자 김춘추, 백제의 원한을 갚고 나당 동맹으로 대업을 이루다. 단편 인물 열전 시리즈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딸의 죽음에서 비롯된 복수심을 삼국 통일의 대업으로 승화시킨 외교의 천재이자 왕 김춘추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